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9월 손해보험 모집인 등록시험 합격을 위한 실전 문제풀이 과정 34번부터 50번까지 재산보험 마지막 시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34번 재산보험의 보험 종목. 재산보험의 보험 종목 뭡니까? 상해, 질병, 간병이죠. 3번 연금보험, 얘는 생명보험의 보험 종목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 연금보험이 되겠습니다. 35번 재산보험에서 실손보상으로 지급하는 것은, 아니면 뭐 정액보상으로 지급하는 것은, 이런 문제 많이 나오죠. 여러분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2번 일당액 정해져 있죠. 후유장애 보험금 정해져 있죠. 사망보험금 정액으로 정해져 있죠. 얘는 실손보상하는 게 아니고 정액보상하는 거죠. 통원의료비는 얼마가 나올지 모르잖아요. 그죠? 그래서 상해로 인한 통원의료비는 실손보상을 하는 보험금이 되겠습니다. 36번 법률상 보험계약의 무효에 해당하는 것은, 자, 이 무효에 해당되는 것도 굉장히 시험 문제 자주 나오죠. 일단 뭡니까? 만 15세 미만자, 마음은 15세 미만자의 사망을 담보로 하는 보험계약은 일단 무효죠. 그 내용입니다. 1번 만 15세 미만자의 입원 의료비 보상하죠. 만 15세 미만자의 암 진단비 또 보상하는 거죠. 만 15세 미만자의 상해 사망은 무효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4번 만 15세 미만자의 상해 사고로 인해 후유장애 다 보상 가능한 유효한 계약에 해당이 되겠죠.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37번 보겠습니다. 재산보험 중 상해보험에 가입하여 약관에서 보장하지 않는 원인으로 사망할 경우에 이 금액을 지급하고 계약은 소멸되죠. 뭡니까? 계약자 적립액이겠죠. 여러분들 암기해 주셔야 됩니다. 이 문제뿐만 아니라 뭐 보기에 이렇게 괄호 넣기로도 굉장히 시험 문제에 자주 출제가 되는 부분이죠. 38번 재산보험에서 손해보험 회사가 기본 계약으로 영위할 수 없는 담보는, 자, 이거는 이제 질병사망특약 얘기하는 겁니다. 80세, 그죠? 2억 원, 그죠? 자, 요거 두 개만 일단 우선 생각을 해 주시게 되면 90세 만기인데 80세 이상 넘어갔죠? 상해보험이잖아요. 그죠? 상해보험 가능하죠. 자, 이 조건이 뭡니까? 질병사망이라는 거죠. 15년 만기 상해보험 다 가능하죠. 자, 100세 만기 질병사망. 질병사망인 경우는 이 두 가지 요건을 갖춰야 된다는 거죠. 100세니까 80세 오버했죠? 3번이 틀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39번 보겠습니다. 상해보험에 대한 설명으로 올바른 것은 1번 보험 가입 금액이 없다. 가입 금액은 다 있죠. 그 상해보험의 보장의 대상은 사람의 신체죠. 그렇기 때문에 보험 가액이라는 것이 없는 거지 보험 가입 금액이 없는 것은 아니죠. 1번 틀렸습니다. 2번 계약 시 보상 최고 한도는 보험 가액으로 한다. 보험 가액이 없다고 제가 금방 말씀드렸죠. 그죠? 계약 시 보상 최고 한도는 보험 가입 금액이 최고 한도가 되겠죠. 보험 가액이라 그랬으니까 2번도 틀린 지문이 되겠습니다. 3번 다수 보험 가입 시 실손 의료비 보험금은 비례 보상한다. 아주 쉽게 정답이 딱 나와버렸네요. 예, 다수 보험 가입 시에는 비례 보상합니다. 4번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계약에서는 반드시 피보험자의 동의가 필요하죠. 필요하지 않는다 그랬으니까 틀렸습니다. 단체 상해보험인 경우에는 피보험자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된다라는 거 그것만 기억해 두시고 나머지는 다 받아야 됩니다.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40번 보겠습니다. 상해보험에서 보험료 산출과 관련하여 관련이 없는 것. 보험료 산출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 뭐 이런 거 찾는 것 같습니다. 1번 직업 및 직무의 위험도를 감안해서 3개 등급으로 구분하여 보험료를 책정한다. 이거 맞네요. 예, 1급, 2급, 3급 뭐 그거하고도 같이 여러분 관련을 지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연령에 따라서 보험료를 차등 적용하는 것은 상해보험이 아니죠. 질병보험이죠. 질병보험. 그래서 일단 2번은 상해보험에서 보험료 산출과 연령에 따른 보험료 차등 적용은 서로 관련이 없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답은 2번이고요. 3번 단체 상해보험은 등급을 나누지 않고 보험료를 단일하게 산출하는 단체 상해보험인 경우에는 단일률을 적용할 수가 있죠. 4번 일반적으로 위험도의 크기와 보험료의 크기는
상해 1급, 2급, 3급. 상급이 가장 위험도가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보험료의 크기도 상급이 가장 높습니다.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41번. 상해보험의 사망보험금 지급 조건에 대한 설명으로 올바른 것은 자 어떤 경우인지 한번 보죠. 1번. 보험기간 중 발생한 상해사고의 직접 결과로서 사망한 경우. 당연히 직접 간접은 무조건 안 됩니다. 간접은 무조건 없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직접 결과로 사망한 경우 일단 1번이 맞는 것 같고요. 보험기간 개시 전이면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기간도 아니네요. 그죠? 여기에서부터 틀렸네요. 개시 전에 발생한 사고는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4번 보험기간 중 그러니까 위험보장기간 중이라는 뜻이죠. 발생한 상해 직접까지는 맞는데 또는 간접 결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사망보험금 지급 조건은 무조건 직접 결과로서 사망한 경우라야 해당이 되겠습니다. 정답은 1번입니다. 42번 보죠. 상해보험 피보험자가 탑승한 선박이 조난이 되었습니다. 피보험자의 생사가 불분명한 경우 사망으로 인정되는 시기는 언제입니까? 자, 가족관계 등록부에 사망으로 기재된 사망연월일. 행방불명일로부터 1년, 행방불명일로부터 2년 경과 이거 다 아닙니다. 요거는 혼돈하라고 헷갈리라고 일단 해놓은 거고요. 보험기간 만료시도 아닙니다. 사망으로 인정되는 시기. 자, 이 부분도 특별실종, 인정사망 이런 내용들이 있었죠. 자, 이 부분 시험 문제 자주 출제가 되는 부분이니까 여러분께서 반드시 기억을 해 두셔야 될 부분입니다.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43번. 2021년 7월 출시한 4세대 개인실손 의료보험 피보험자가 상급 종합병원 통원, 자, 통원인데 비급여 의료비가 발생하였습니다. 자, 보험금 청구 시 공제금액으로 맞는 것은 자, 비급여 의료비의 공제금액은 3만 원과 보장대상 의료비의 30% 중 큰 금액. 자, 급여인 경우에는 뭐 의원이냐, 독립병원이냐, 뭐 종합병원이냐, 상급 종합병원이냐 뭐 이렇게 구별이 되지만 비급여는 이건 그냥 하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더 정답을 찾기는 쉬운 내용이 되겠습니다. 44번 보겠습니다. 2021년 7월 출시한 개인실손의료보험 4세대의 계약전환. 자, 이 계약전환에 대한 내용을 제가 보고요. 일단 계약전환은 지금 현재 기존 그 협회 교재에는 계약전환의 내용이 일단 빠져 있는 내용입니다. 근데 예상 문제집에는 일단 있는 내용이고요. 이 계약전환에 대한 내용은 뭐 시험 문제 올해 들어서도 간혹 출제가 되는 부분이라서 제가 집어넣었습니다. 자, 맞는 거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내용을 잘 모르시겠으면 일단 상식선에서 이게 계약 전환이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과거에 이제 가입하고 있던 4세대 이전, 3세대 이전의 실손의료보험을 제 4세대로 계약 전환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내용인 것 같아요. 그죠? 예, 이렇게 생각을 유추를 해보시고요. 한번 상식선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1년. 직전 1년 내 정신질환 치료 이력이 있다면 별도 심사 없이 4세대 실손으로 계약 전환을 해주진 않을 것 같아요. 일단 이력이 있다 그러면 일단 제껴놓고요. 2번 4세대 실손으로 일단 계약 전환 후에 기존 실손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단 조건이 있어요. 자, 청약 철회 이제 불가하다라고 했으니까 일단 틀렸고요. 3번 4세대 실손으로 계약 전환 후 6개월 이내에 보험금 수령이 없는 경우 계약 전환을 철회할 수 있다. 얘가 이제 맞는 내용인데 일단 2번 지문과 3번 지문은 서로 상반되는 내용이죠. 그렇죠? 그러면 정답은 2번 아니면 3번이 될 것 같아요. 자, 이런 식으로 혹시 교재에서 내용을 여러분께서 발견을 못 하셨더라도 당황하시지 말고 차근차근 이렇게 논리적으로 한 번씩 따져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4번 보상 종목 확대. 보장 종목이 확대된다는 것은 보상 범위가 넓어진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보험회사로서는 보험금 지급을 해야 되는 이제 규모가 늘어나는 거고요. 그 범위도 확대되는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별도의 심사하고 난 다음에 심사 없이 계약 전환을 한다라고 했으니까 4번도 일단 상식적으로 틀릴 수밖에 없겠죠. 정답은 6개월 이내 보험금 출입이 없는 경우에 나 다시 3세대로 돌아갈래. 그러면 돌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 이 문제의 정답이 되겠습니다. 45번 대중교통 이용 중 교통상해 보험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 찾아보겠습니다.
1번 대중교통수단의 피보험자가 탑승 목적으로 승차하던 중에 발생한 사고 교통상해보험에서 보상하죠. 피보험자가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기 위해 승강장 내에 대기 중 발생한 사고 보상합니다. 보상하지 않는다 그랬으니까 일단 2번이 틀렸고요. 3번 운행 중인 대중교통수단의 피보험자 탑승 중에 발생한 사고 보상하죠. 렌트카는 대중교통수단이 아니죠. 그래서 보상하지 않는다 그랬으니까 이도 맞는 지문이 되겠습니다. 틀린 지문 정답은 2번 승강장 내 대기 중 발생한 사고도 보상을 합니다. 46번 단체상해보험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거 보겠습니다. 1번 타인의 사망보험 계약에서는 피보험자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생략할 수 있다. 제가 앞서서 설명드렸습니다. 단체상해보험에서는 사망보험 계약이더라도 피보험자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2번 보험기간의 시기 및 종기는 개인보험계약과 동일합니다. 3번 보험증권은 보험계약자에게만 교부를 합니다. 맞습니다. 4번 비영리법인단체는 3종 단체가 아니라 2종 단체에 해당이 되겠죠. 47번 보겠습니다. 다음 중 질병보험의 특성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보상한도 설정, 중증치매보장. 중증치매보장은 질병보험과 관련이 없죠. 간병보험과 관련이 있죠. 부담보 인수조건, 위험도가 높다 판단이 되게 되면 언더라이팅상 부담보 인수조건으로 질병보험 인수할 수 있죠. 대기기간, 암보험 같은 경우에 대기기간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거리가 먼 것은 중증치매보장은 간병보험의 특성에 해당이 되겠죠. 48번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의료급여법을 적용받지 못하는 경우 질병급여의료비 보상한도는 실제 부담한 금액의 40%. 얘는 뭐 암기하실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49번 보겠습니다. 계약 전 알릴 의무사항 등 가입 심사 요건을 축소하여 과거 질환이 있는 사람이 실손의료보험에 가입하기 수월하도록 설계한 실손의료보험은 무엇입니까? 지문에서 일단 정답이 다 나온 것 같아요. 예, 가입 심사 요건을 축소해서 과거에 질병이 있었던 사람 뭡니까? 유병자 실손의료보험에 대한 설명이 되겠네요. 자, 이제 마지막 문제 보겠습니다. 장기간병보험의 필요성, 거리가 먼 것, 필요한 이유가 아닌 것, 노인질병 증가, 초고령 사회로 진입했으니까 노인이 많아졌죠. 노인 장기간병 의료비 부담, 자, 이런 것들이 장기간병보험이 필요한 이유가 되겠죠. 보험 범죄의 증가와 장기간병보험의 필요성과는 전혀 관련이 없는 굉장히 난이도가 좀 낮은 쉬운 문제에 해당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세 번째 시간 또 제3보험도 여러분과 함께 풀어봤습니다. 여전히 우리 손해보험 모집인 시험은 예상 문제집에서도 많이 출제가 되고 있고요. 절대적인 문제가 출제가 되고 있죠. 그다음에 올해 이렇게 자주 출제되는 문제들도 눈에 꽤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가을로 이제 접어들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제 올해 들어서 우리 기출문제, 실전문제 풀이 과정들을 월별로 계속 지금 올려놓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과거에 나왔던 문제들을 한번 쭉 스크린 하시고 난 다음에 시험을 보러 가시면 좀 더 지문이나 문제들이 좀 익숙한 문제들도 꽤 눈에 좀 보이시지 않을까라고 하는 조언 여러분께 드리면서 오늘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좋은 결과 있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